빼면 한 55명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졌으면 한 40억,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으로 봐서.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채권에 미수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이 바로 1조 2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파산 사건하고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과 보통 임금 채권이라든가 금융권 부채라든가 협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우선 최우선 현재 채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융권 부채가 없고 순수하게 출자금에 대한 채권밖에 없어요. 출자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탁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지금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2월 3월부터 있었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몰수 보전을 저희가 신탁 채권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시스템에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스템에 주지 말라고 돼 있지. 그래서 시스템에 포괄 승계인인 파산 관제인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지 말라고 하는 이 결정을 먼저 선행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자꾸 사회신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채권자의 이익에 반할 경우인데 이게 지금 5만 6천 명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회신탁이 되는지 저는 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월 신탁이 되고 나서 4월 24일 날 몰수보전이 되어 있죠. 몰수보전의 내용은 시스템과 도움 HMA 이 법인에 주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의 포괄 승계인인 과연 관제인에게 제가 줄 수 있으면 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걱정할 거 없어요. 부동산 영역 망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2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2월 이후로 1월 달 이후로 국세나 압류로 인해서 이 주택 법인은 통장에 입출구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12 사태 때 이미 늦어도 1월 달에 이미 회사 파산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채권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이정희 변호사님 하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지금 KTN에서 또 대기자라 그러는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신탁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몰수보존이 4월 24일 날 되어 있는데 몰수보존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코리아의 정관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고 가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또 드러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갖고 자꾸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기 때문에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4월 24일 날 몰수보존 판결 받은 데서 파산을 해도 주지 말라는 게 시스템 코리아에 주지 말라 동에 주지 말라 이런 판결을 받아놓은 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려면 그 판결 받은 걸 갖다가 이게 풀어놓아야지만이 지금 파산 관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중요한 법리적 해석과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해놓고서 이걸 갖다 자의신탁이다 또는 갖다가
여기 뭐요, 파산 관저인 여기다가 다 갖다 바쳐야 된다, 뭘 어쩌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이래서 많은 걸 갖다 혼란을 가져다 주는 방송을 KTN에서 최봉식 그 대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과 진실과 그 다음에 현장 상황 같은 게 완전히 이게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혼란을 들 가져오는데, 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KTN 방송할 때 저는 이성희 변호사와 정길영 대표와 항상 공유를 했고, 필요한 걸 물어봤고, 비는 이걸 다 이렇게 가면서 방송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하니까 KTN에 방송하는데 정보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돌아가는 흐름을 압니까? 이런 게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래갖고 무슨 정직이 나오고 공정한 방송이 가능합니까? 참으로 제가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또 이만한 한마디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성희 변호사님 얘기하는 걸 다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파산된 것도 파산이 맞아요. 여기에 때 한 사람이 파산을 갖다 신청한 사람이 55명. 그들이 한 재산이 막 한 4, 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1조 2천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4,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항소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측도 안 되고 방향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파산을 갖다 지지하고 파산 관제인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채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준조합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밤도 진짜 신탁은 파산될 수도 없고, 진짜 여기서 다시 말해서 보면은 토산격리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파산됐을 때도 지금 피해자 준조합원들을 주기 위해서 신탁된 재산은 분리시켜서 그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싹 빼놓고 말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지 말하지만 안 맞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많은 준조합원들을 갖다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한 본의 아닌 것이 그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게 KTN이고, 그 다음에 최봉식 기자고 이렇다, 이런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